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지난 여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20년 만에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고 수많은 아프간인들이 자국을 탈출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죠. 이 마니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토류 하면 2010년 중국과 일본 간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보복 조치로 수출 중단을 했던 그 자원 아닌가요? 최근에는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보유한 카드로 자주 거론되기도 하고요. 히토류, 이게 뭐라고 이 난리인지. 사실 주요 산업의 핵심 자원을 둘러싼 역학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랍니다. 원유 수급 상황은 수십 년간 국제 정세를 들었다 놨다 해왔죠. 한편 우주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꿈의 자원으로 주목받는 헬륨3 확보에 강대국들이 일찌감치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국제 정치와 글로벌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히토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희귀한 토양이라는 의미로서 영어로도 레어어스라고 하는데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17개의 광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의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이며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전은 히토류 원소들 자체가 희귀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도 풍부하고 분포도 한 대륙에 집중되어 있지 않죠. 다만 고순도로 정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조차도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보다는 과정상 복잡하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답니다. 이런 이유로 히토류 매장량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 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한 중국이 전 세계 70%를 생산해왔던 겁니다. 이 숫자만 봐도 세계 각국, 특히 첨단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실제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히토류 중 80%는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걸핏하면 이 카드를 꺼내들곤 하죠. 최근 수년간 지속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억제 카드로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미국에 실제로 타격이 될지는 미지수랍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라는 히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개발을 안 하는 건데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다시 가동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물론 웬만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지만 대책은 세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호주 등과 협력하여 히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죠. 호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나라도 원자재 전쟁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나라이면서 석탄과 철광석 등을 중국에 대량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중국의 심각한 전력난으로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중단해서랍니다. 네, 호주가 수출을 금지한 게 아니고 중국 측에서 수입 금지한 거 맞습니다. 그 호주가 우리나라 충북에서 히토류 생산을 추진한다는 흥미로운 뉴스도 들리는데요. 그럼 시작할 때 이야기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는 뭘까요? 탈레반이 주장하듯 아프가니스탄의 히토류 매장량이 그렇게 풍부하다면 왜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걸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히토류는 많이 묻혀있기만 하면 소용없고 까다로운 재련 과정을 거쳐야 진짜 보배가 되기 때문이죠.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도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있지만 이걸 무기화하는 전술을 계속 써먹으려면 다른 지역의 히토류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겠죠. 그러니 탈레반과 중국이 손잡는 것이 일단은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 삼아 국제 정세에서의 입지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 자국 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히토류 생산을 관리 감독하며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대기업 구도를 합병을 통해 3강 구도로 재편하는 중이라네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안보협의체 쿼드에서 국제 규칙으로 히토류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데 과연 잘 될까요? 사실 중국은 히토류 관리에 국운이 달려있다는 걸 일찍이 깨닫고 있었는데요. 1992년 덩샤오핑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원유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인류의 주요 에너지 자원인 화석연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앞서 말한 최근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말도 못하게 복잡한 역사적, 지정학적 문제들이 얽혀있지만 오늘은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은 소위 말하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유독 중동 지역에서 열심히 했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열정이 21세기 들어서는 많이 식었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셰일 혁명인데요. 사실 미국은 원유 매장량도 엄청나지만 주로 얇은 퇴적암층, 즉 셰일층에 스며있는 천연가스나 오일이어서 과거에는 시추한다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압파쇄법, 줄여서 프래킹이라고 부르는 공법의 개발로 2007년 무렵부터 본격적인 대량 원유 생산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2020년 이후부터는 대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을 거의 따라잡고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대폭 줄였죠.
또한 이 무렵에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은 중동보다는 아시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점점 격화된 미중 갈등은 우리 월요지식회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꾸준히 다루고 있죠. 미국이 허둥지둥 아프간 철수를 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체면구기는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가치가 떨어진 아프간을 손절하면서 최대 라이벌인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신의 한 수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 히토리를 놓고 탈레반과 협력해볼 모양이니 참 흥미진진하네요. 그런데 셰일 혁명에도 복병이 있습니다. 프래킹 공법이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지하수 오염 및 집안 침하를 초래한다며 환경단체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막강한 산유국이 되는 게 불편한 러시아까지 가세하여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전 트럼프 정권에서 환경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이유가 셰일가스였는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바이든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나 그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는 태양광 에너지 등을 모두 뛰어넘을 대안에 인류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구에는 거의 없지만 광활한 우주에 지천으로 널려있다는 헬륨3인데요. 헬륨3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빨리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달 자원 개발입니다. 달에는 110만 톤의 헬륨3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인류 전체가 최소 250년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지만 헬륨3를 사용하는 핵융합 발전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터빈을 돌리는 발전기도 필요하지 않고 방사선 방출도 거의 없는 청정 에너지이면서 방출하는 전기 에너지는 가공할 정도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계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주 왕복선에 1회 적재 가능한 수십 톤의 헬륨3만으로도 미국 전체가 1년 사용할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니 달에서의 채굴이 현실화되면 게임 체인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게임 오버겠네요. 달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히토류도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헬륨3까지! 일전에 이 마니가 미국과 중국의 달 탐사 경쟁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현재 혹독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도, 셰일가스로 에너지 지정학에 판도를 바꾼 미국도 달에서 그 다음 판을 짜고 있다니 정말 대단들하네요. 이상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살펴봤는데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패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룰, 아니 세상의 이치겠죠? 그래서 강대국들은 자원전쟁에서 충분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더 다양한 옵션을 선점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만 안주하지 않고 우주까지 진출해가면서 말이죠. 자원의 무기화 내지 자원 민족주의를 행사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제적 갈등 국면에 처했을 때 최소한 상대국의 이런 전술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두는 해안은 꼭 필요하겠네요. 이상 마니였습니다.